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성입니다. 제가 고려 왕조 가계도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그 드라마가 있죠.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지금 도입부 부분에서 천추태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추태후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또 그 전에도 이 천추태후에 관한 드라마가 있었죠. 2009년도인가요? 예, 보면 여기서 천추태후에 관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있었는데 이 천추태후가 여걸이다 또는 방탕한 여인이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치고는 굉장히 권력을 많이 휘둘렀던 여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여드렸던 이 천추태후 얘기 나오는데 너무 작죠 화면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를 돕기 위해서 좀 화면을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태조가 고려 왕조를 건설해 놓고 보니까 너무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토 세력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혼인 정책, 혼인을 통해서 이제 환심을 사서 이제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29분이나 계시고 왕자가 25명, 공주가 9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도 많고 부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근친혼인데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이복 형제들 간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죠. 예컨대 4대 왕 광종은 옆에 이 황보씨의 그 딸인 대목왕후 황보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종과 그 다음에 천추태후를 낳은 대종왕후라는 왕자는 다른 왕비의 딸인 선우왕 유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인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좀 가계도가 복잡을 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팩트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조, 2대 해종, 3대 정종, 4대 광종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5대가 나와야 되겠죠. 5대가 경종이에요. 경종은 5대 왕인데 경종이 5대 왕인데 여기에서 이 천추태후라고 일컬어지는 헌해왕후와 천채태후의 여동생인 헌정왕후가 이 자매가 다 같은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근데 천추태후 즉 헌해왕후 사이에서는 송이라고 하는 왕자를 낳아서 이 송이 나중에 7대 목종이 되죠. 그런데 헌정왕후는 경종하고 사이에 왕자는 없고 경종이 죽고 나서 헌정왕후가 다른 왕자, 자기 아버지가 왕욱이죠. 다른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대종왕욱인데 이 헌정왕후가 다른 여기는 이제 13대 왕욱이라고 하는 또 왕자가 또 있대요. 그래서 13대 왕자가 되는데 그 왕욱과 사랑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경종의 아들이 아닌 대량원군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왕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손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제 이야기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천추태후와 그 동생인 헌정왕후를 보면은 헌정왕후는 대량원군을 낳고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자, 대종왕후기 보면 대종왕후과 선우왕후 유씨가 아까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둘 다 이제 대종왕후는 왕은 아니고 그 사이에 계년군, 이 계년군이 나중에 성종이 됩니다. 6대. 그리고 그 밑에 헌해왕후와 헌정왕후가 경종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헌해왕후가 낳은 아들 목종은 나중에 이 7대 왕자가 되는데 바로 이어받지는 못해요. 성종의 이제 그 아들 송이 왕자가 너무 어려서 2살인가밖에 안 돼서 성종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성종이 나중에 이제 이 목종에게 다시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자, 천추태후 입장에서 보면은 성종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헌정왕후는 자기의 여동생이 되는 겁니다.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종이 죽고 나서 천추태후가 이 김치향이라는 먼 친척벌 되는 사나이와 이제 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왕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왕씨가 아닌데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종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종은 왜 아이가 없냐면 동성애자였다고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인은 있는데 자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원군도 여기 보면은 왕욱이라고 하는 13대 왕자의 왕욱이라고 하는, 아마 13대일 거예요. 왕욱이라고 하는 왕자와 나중에 경종이 죽고 나서 사랑에 빠져서 이 대량원군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으로 말하면 왕위를 승계할 목종 다음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헌해왕후와 김치향 사이에 난 아들을 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 난 대량원군을 왕위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권력의 쟁투의 핵심 내용이죠, 투쟁에. 그래서 헌해왕후는 이 대량원군을 없애버리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잖아요. 약 12년간의 목종을 섭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대량원군을 사찰로 보냅니다. 사찰로 보내서 스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객들도 보냅니다. 김치향도 보내고 하겠죠. 그래서 이 대량원군이 이제 그 사찰 밑에 토굴 같은 데 이제 숨어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대량원군은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자꾸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종은 어머니의 그 뜻을 반해서 이 대량원군이 왕위에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객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목종이 이 강조라고 하는 장수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보호를 시키려고 하는데, 강조가 와가지고 이제 강조가 오게 되는 것은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뭐 하냐면 이 목종을 자기 뜻대로 길들이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좀 약간 정변 비슷하게 됐는데, 그때 강조가 와가지고 김치향과 김치향의 아들, 그리고 이 목종의 애인이라고 했죠. 남자, 유행관이라고 하는 남자를 다 치죠. 그리고 목종과 이 천추태후를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강조가 이 목종을 시해를 하고 천추태후는 그대로 살려주죠. 그래서 천추태후가 실권하고 나서 약 21년간 이 고향 황주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66세에 죽을 때까지 이제 돌아와서 그 왕궁에 와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인이다,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여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자, 왕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태조와 황보씨, 그 다음에 유씨 사이에 이 광종이 나오고, 황보씨 사이에서 대종왕후과 대종왕후과 그 사이에서 난 대종왕후의 이 성종과 그 다음에 황보씨, 천추태후, 그리고 그 여동생인 헌정왕후,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경종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제 각각의 다른 아이를 낳음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좀 더 이렇게 설명한 자료도 있는데 아까 제 그림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목종이 그러면 실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라고 하는 이 역사서적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여기 유행간이라고 여기 있죠. 유행간. 그러니까 유행간. 이 유행간이라고 하는 이 편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자, 앞부분 좀만 읽어보면은 유행간은 목종이 좋아했던 여자 같은 남자인 거죠. 자, 유행간의 아버지는 품념이죠. 품념. 그러니까 유품념이죠. 유행간의 아버지 품념은 위소경. 자, 지킬 위자죠. 소경이라고 하는 위소경 이런 벼슬을 지냈다. 뭐 이런 위소경이라는 벼슬을 지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간. 이 행간은 유행간이죠. 유행간은 자태가, 모습이 미려 아름다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집애처럼 아름다웠다. 그래서 목종은
목적은 폐에, 그러니까 이 사랑하다 그런 폐자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총량지총. 자, 용량지총이죠. 용은 임금이고 양은 이제 그 다른 남자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행관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가운데서 총 뭐죠?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정을 나누면 뭐 총애를 받는다,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그 이름은 유행관이다. 유행관의 아버지는 품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이 이렇기 때문에 이 목종에게 아들이 없음으로써 이제 비롯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사극에서 보면 그 저기 현종이 현종이 숨어있던 곳이 대량원군이 숨어있던 곳이 사찰이에요. 사찰로 보내고 사찰에 숨어있는데 그 사찰 이름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이 대량원군이 사찰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사찰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많이 살려줬으니까. 그렇죠? 이 사찰을 보답을 했기 때문에 이 대량원군이 나중에 현종이 돼가지고 그 사찰에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현재의 뭐냐면 삼각산, 즉 북한산 밑에 진관사래요. 근데 진관사는 제가 2번을 가봤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이렇게 나승성하고 진관사 여러 이제 제가 사찰도 이렇게 찍을 거니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나승성 무슨 산, 나승성 무슨 사 이렇게 찍으면 제가 4년 전에 갔더라고요. 그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에 갔었고 한 번은 1년 전쯤에 다시 가봤어요. 비가 아닐 때. 근데 역시 이때도 약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 내용을 제가 절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려 8대 현종이 목숨을 부지하던 곳, 이 왕궁의 이모지 일종의 이모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모잖아요. 자, 천추태후는 현종에게 입장에서는 이모예요. 왜냐하면 천추태후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목종은 아들이고 성종은 오빠고 경종은 남편이고 태조는 할아버지도 되고 외할아비도 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 가족 관계에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 진관사가 이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도 나중에 진관사를 가셔가지고 이런 내역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든가 이 천추태후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드라마가 많이 없는데 조선 시대 드라마는 너무 많이 울고 먹었어요. 주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내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안에서 이 권력 다툼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식상하죠. 근데 고려는 약간 이 좀 스케일이 크죠. 국제 관계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북진 정책이라고 배웠잖아요. 북진 정책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다른 시대 조선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 지금 북진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식상한 내부 권력 다툼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국제 정세를 가미한 여러 가지 스케일 큰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 저도 이때 제가 이 천추태후 이 2009년도에 볼 때만 해도 잘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안 보고 그냥 드라마에 빠져서 봤는데 지금 이제 좀 다시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을 해서 이걸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이 각색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관심을 갖고 사극을 보면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사극을 볼 때 주로 네이버로 검색을 해가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사극과 어느 게 허구고 어느 게 이제 사실인지 이런 것과 사실과 허구를 구별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천추태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천추태후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